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2월 CPI 지수가 기대에 부합을 했고 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올랐고 우리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3% 올라주면서요. 다시 780선을 돌려냈는데요. 하지만 이달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이를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습니다. 또 시장이 반등해서 내 계좌도 반등했나 하고 들여다보면은 또 그거는 아니죠. 오늘의 이 반등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발표된 CPI 지수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불어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더욱더 실리고 있습니다. 증시도 그에 반응하면서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을 수급과 함께 샅샅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날 시장의 탄력을 더욱더 붙일 만한 이슈가 쏟아질 점도 오늘장에서 좋은 힘이 되어줬습니다. 먼저 챗 GPT가 다시 한번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전 모델보다 고도화된 이 챗GPT-4를 공개를 했는데요. 미국의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 시험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등 정말 더욱더 인간의 수준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달아오르는 AI, 앞으로는 테마가 아닌 섹터를 중심으로 수익을 가져가 봐야 할지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챗 GPT가 부각을 받고 또 후발주로 시세를 모았던 반도체도 오늘 함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이제 AI 기업들의 고민으로 이어진 셈인데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 안에서 수익을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I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AI 반도체, AI 자율주행 상용화에 있어서 필수인 이 섹터에서요. 챙길 탄력 좋은 종목과 함께 일부에서 샅샅이 이러한 분석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정부 정책도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의 확대로 국가 전략 기술에 5년간 25조 원을 투입합니다.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봇도 있는데요. 특히 로봇에 대한 기대가 크죠. 첨단 로봇 제조국으로 진입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오늘 핵심 부품의 독자 기술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 이 감속기의 절대주자가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채널 고정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사실 비 오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전략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방송 끝나고 나서도 장중에도 대응 전략을 실시각대로 받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 톡방을 준비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를 채워주실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죠. 자, 수업하는요. 이지은 전문가님 그리고 진유정 전문가님 두 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만큼 이 종목들이 당일 수익, 일일 수익으로 챙겨주실 만큼 더 탄력적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참 비가 많이 왔던 이런 시장에서도 유일로보틱스 12.4%로 업데이트해서 찾아와 주셨고요. 갤럭시와 머니투리는 당일로 16% 그리고 휴림로봇도 3거래일 만에 14% 수익 거둬주셨습니다. 강원에너지도 8% 가까운 수익을 공략해 주시면서 통합 수익률이요. 정말 111%를 기록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종목이 진입과 제시를 노란톡방 안에서 해주셨고요. 청산가도 공식 신호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린이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느라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요. 이러한 수익률 다 계좌에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요. 나도 이러한 수익률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렇게 생긴 QR코드 있죠? QR코드를 빠르게 휴대폰 가져오셔서 기본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노란톡방은 6시 50분까지입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들어와 주셔야겠죠.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꽃을 키워줄 이런 종목 가져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주식오락관 1부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 우먼 파이터 수우파의 진유정 전문가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이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 어땠는지 차분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수우파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지은 진유정 전문가의 힘을 같이 함께 발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수우파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SVB 사태가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사태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한층 이렇게 뒤흔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 한번 콜록콜록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폐렴 수준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저 사태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빠졌는지 보시면 그날 빠졌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쇼크적인 수준의 하락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쇼크적인 수준의 하락은 없었고 한 1%, 2%대의 하락 그런 조정만 사실 나왔는데 이게 한국 시장에는 반영이 조금 크게 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SVB 사태의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해드리면 일단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이 SVB는 은행이에요, 은행. 미국에서 한 16위 정도 되는 벤처 캐피탈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벤처 기업을 조금 상대로 하는 그런 은행인데 사실 금리 코로나 때 너무나도 많은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남는 잉여 자금들을 저 은행에 예금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는 수많은 그 유동성 가져온 그 예금으로 다시 투자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남는 돈을 굴려야 하니까. 근데 그때 굴릴 때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하필 조금 장기 국채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금리가 올리다 보니까 직격탄을 조금 맞게 됐고 지금 저 예금을 맡겼던 기업들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예금을 다시 인출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뱅크런 사태가 터졌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SVB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SVB의 조금 잘못된 포트폴리오 선택도 있었다.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미 터졌습니다. 파산을 했고 국민연금도 꽤 큰 손해를 봤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이미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조금 조치를 했죠. 미국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일단 연방정부가 파산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증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조금 긴급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 우리가 달리 보면 저 사태가 지금 과연 일단락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지금 불안한 시장입니다. 시장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는데 저런 사태가 불거지니까 조금 위험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물음표들이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완전히 꺼진 불씨는 아니다. 조금의 어떤 씨앗은 남아있다. 위험성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은 지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그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이후에 CPI 결과값이 나왔어요. CPI 결과값이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월은 6.4%였는데 이번에는 6.0%가 나오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사실 저 SVB 사태로 시장이 너무나도 뒤흔들어지는 이 마당에 CPI가 조금 예상치랑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 시장이 한 차례 더 꺾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왔고 그게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미국 시장 모두 생승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괜찮았다. 그런데 3월 FOMC 회의가 제가 중요하다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 SVB 사태 이전에 시장을 흔들었던 이유는 25bp냐, 50bp냐, 어떤 걸로 갈 거냐 이걸로 시장을 뒤흔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50bp를 인상한다고 그런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시장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SVB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금리 인상을 더 못하겠는 거예요. 너도 나도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25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거의 한 80%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한 79%, 8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월 FOMC가 다음 주 23일에 있는데요. 그때는 사실 25bp의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부분이고 사실 25bp 인상 딱 확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저 일정에 대한 어떤 해소로 시장이 조금 완만하게 올라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SVB 사태가 시장을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흔들어 놓고 위험성도 조금 짚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상단을 조금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인플레에 대한 부담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왜 아직 남아있냐? 연준의 목표치가 2%예요, 2%. 아직 내려가려면 한참 멀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2%라는 거는 이상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수치랑은 조금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지만 어쨌든 연준의 목표치는 2%고 부담은 아직 여전한 상황이기에 그 금리 인상 기조는 조금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보수적으로 조금 시장을 바라보셔라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급 시장이었던 어제를 뒤로 하고 어저께 저는 시장을 보는데 진짜 좀 한숨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동안 작년 9월 시장, 12월 시장 너무나도 하락폭이 깊었던 시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는 왜 역대급 시장이었냐면 하락 종목의 수가 작년 9월 26일을 제쳐버리고 어제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446개 정도로 되는 좀 엄청난 역대급의 하루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정말 속절없이 이유 없이 그냥 쭉쭉쭉쭉 흘러버리는 시장, 차트가 무의미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장을 뒤로 하고 오늘은 미국의 상승세 그리고 CPI의 어떤 결과값을 조금 수용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등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도 조금은 유입이 됐고요. 제가 뒤에 신용잔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시장 종합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제가 3%, 이 코스피 1.131%, 코스피랑 코스닥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얼마나 올랐냐? 어제 빠진 만큼 다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할 거예요. 내릴 때는 시원하게 내리더니 왜 오를 때는 저거밖에 못 오를까? 그런 조금 답답한 시장이 연출이 되는데 사실 이 거래 대금이나 매매 동향을 보면요. 어제 뺀 만큼 다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돈이 들어오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적은 거래 대금으로 지수만 조금 좋았던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조금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잔고 보시면요. 지금 신용잔고가 거의 18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신용잔고 18조가 왜 조금 위험한 수준이냐면 작년에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터졌던 시장 기억하시죠? 9월에 반대매매 터지고 신용물량 나오고 그러면서 더 깊게 하락하고 그런 악의 고리가 계속해서 순환되는 그런 시장이 있었었는데 그때 어떤 시그널이 18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장이 슬금슬금 좋아지다 보니까 나 조금 무리를 해서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조금 발동을 하면서 신용잔고가 최근에 16조 원에서 슬금슬금 오르더니 지금 18조 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신용잔고가 조금은 털려야지만 시장이 완만하게 건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용잔고를 많은 분들이 조금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시장이고요. 우리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차트 보시면 어저께 2400선, 코스피 2400선을 화끈하게 이탈을 해줬어요. 코스피 2400선을 이탈을 해주면서 사실 2350선에 대한 지지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저께 2350선까지 내려주면서 그래도 오늘 2350선은 회복을 해주는 다행인 시장이었다. 한숨 조금 돌릴 수는 있는 시장이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사실 지금 요 몇 거래일 사이에 SVB 사태가 터진 요 몇 거래일 사이에 추세가 조금은 뒤틀렸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요 몇 거래일 사이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훼손되면서 지금 조금은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완전히 안심할 시장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요. 코스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역대급 시장이었다. 하락 종목 수가 제일 많은 시장이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저께 얼마나 빠졌냐면 마이너스 3.91%가 빠졌거든요. 거의 4% 빠졌다고 봐야 돼요. 이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그냥 장대 음봉으로 확 꽂아버렸죠. 그래서 사실 뭐 코스닥 차트도 이런데 많은 종목들의 차트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유의미한 차트, 여기서는 조금 올려줄 차트, 돌려줄 차트들이 있는데 그런 차트의 해석 자체가 조금 무의미한 시장이 어저께 조금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그나마 어제 낙폭을 일부 만회를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SVB 사태가 완전히 일단락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정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게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할 시장이다라는 거 제가 코멘트 드리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2,500선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SVB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은 밀린 부분은 있지만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해 시장 자체를 너무 나쁘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건강하게 해소를 하고 이런 악재를 조금 떨쳐내고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 낙심하고 나 힘들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수우파가 옆에서 동행해 드릴 테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수우파와 함께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CPI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어제의 낙폭을 조금 돌리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숙발된 이 SVB 사태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시기다라고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관점 주셨습니다. 다음 주 25bp 인상이 확정이 되는 순간 그리고 시장이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신용 잔고도 조금은 덜어져야 좀 건강한 지표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SVB 사태 이후로 여전히 시세가 좀 뒤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25bp 인상도 확정이 되고 또 신용 잔고도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좀 사는 척하다가 다시 맞아요. 좀 털어냈는데 이게 좀 다시 돌아올까요, 외국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들 무서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외국인도 그렇지만 기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모두 확실성이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일촉즉발 이런 상황에서 다들 불확실성을 조금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도 빼고 들어왔다가도 빼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FOMC에서 이 한 번의 일정만 조금 넘겨준다면 25bp 무난하게 넘기고 SVB에
이 사태가 더 커지지 않고 여기서 점차 소멸만 된다라고 하면 수급도 원활하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FOMC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죠. 이 FOMC를 기점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2,400선 지지선 여부 이렇게 다 관점을 혼자서 바라봐 주시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진유정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이지은 전문가님도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짜주고 계시니까요. 나는 좀 답답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갑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시장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 이런 수익률까지 탄탄하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휴림 로봇이 13.9%로 14%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당일 수익으로 16%가 넘는 수익 챙겨주셨는데 당일 수익 그리고 이길 수익의 대부분인 만큼 탄력적인 종목들을 이런 장에서도 챙겨주고 계시고 유일로보틱스는 시장에 빠졌을 때 참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12%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통합 수익률이 111%가 넘는 수익을 챙겨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진유정 전문가님과 이지은 전문가님이 함께하는 노란톡방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 함께 받아보시면서요. 수익을 그대로 계좌에 옮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전략과 수익까지 빨갛게 물들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 잠깐 짚어드렸던 것처럼 유일로보틱스는 또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것도 불안했던 이 월요일 시장에서 수익이 났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캐치해 주셨는지 한번 낱낱이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장에서 너무 고가권에 있는 거를 굳이 매수하려고 하지 마셔라. 저가권에서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직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 그런 종목들이 조금 안전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로봇 테마 아직도 좋습니다.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고가권에 위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 모멘텀이 아직 다 부각이 되지 않았고 저가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에 위치한 종목들 그런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일 로보틱스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저희는 유일 로보틱스를 이 가격대 28,000원 이하 가격대에서 잡아서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일부 물량을 조금 들고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무리하게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잡거나 급등주를 따라하는 매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등주에 내가 조금 일희일비 하게 되면 계좌는 분명히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매매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계좌가 정말 크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유일로보틱스를 접근한 그 관점도 로봇 관련주 중에서 조금 안전하고 기술력도 있는데 아직 조금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었고 저희는 괜찮은 가격대에서 접근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매수 매도 가격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죠. 그냥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 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 종목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확하게 종목 코드까지 써서 매수 매도가를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유일로보틱스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수익,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 진유정 전문가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진입과 청산가를 다 짚어주시면서 함께 수익 챙겨주셨는데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일차로 챙겼다 말씀해 주신 만큼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이 유일 로보틱스처럼 수익으로 옮길 수 있는 폭이 큰 좋은 종목을 빠르게 진입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종목 외에도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들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통합 수익률 111%라는 수익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단 50분까지만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고 영어로 된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력을 보여준 오늘장에서의 주인공들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슈를 보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대기업의 이슈가 좀 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빠르게 가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우상향이 좀 가파르게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맞습니다. 그런 특징주들도 그런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엠로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엠로라는 종목은 오늘 또 삼성 이슈가 붙었는데요. 삼성 SDS가 지분 33.39를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랐고요. 이 엠로는 국내 1위 구매 공급망 관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S는 이번 인수에 1,000억 원을 넘는 투자를 해서 엠로 지분을 374만 주를 획득했고 이 소식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소식으로 점상에 딱 위치를 하면서 화끈하게 올려줬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던 기업인데 이번 하락 때 조금 하락폭이 깊었지만 어쨌든 화끈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원한 돌파가 나왔죠. 이 엠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사실 재무적으로도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을 소개할 때 이런 기업들은 조금 눈에서 보지 마세요. 이런 기업들은 보지 말고 넘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올라갔던 기업들을 한번 다시 보면 이런 기업들 보면 지금 뭐 영업이익 잘 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괜찮고 일단 돈이 있습니다. 나쁜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 이슈도 붙었으니 이런 기업들은 조금 잘 눈여겨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덧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SPG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어요. 지금 6거래일 만에 50% 가까운 상승세를 띠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SPG는 현대차가 코스닥 상장 로봇 부품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했다가 조금 밀렸다가 오늘 다시 강한 상승세로 보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 현대차가 지분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은 감속기 분야의 로봇 부품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PG가 오른 거고요. 또 오늘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리스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이 SPG도 덩달아 상승을 하면서 오늘 차트 보시면 화끈하게 올랐죠. 오늘 어쨌든 고가를 거의 형성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면서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거의 6거래일 만에 50% 넘는 상승세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10,000원대였던 종목이 지금 거의 28,000원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SPG는 눈여겨보셔라. 다만 너무 고가권에 위치한 차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가권의 차트는 보유자의 영역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인 경우가 조금 대다수고요. 조금 눌릴 때 들어가든지 조금 기회를 줄 때 단타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거 추가 코멘트를 드리겠고 재무 상태로 봤을 때도 재무 깔끔한 기업입니다. 돈 너무 잘 벌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200억 원대 잘 내고 있고 매출액도 거의 4,400억 정도 시가총액에 거의 버금가는 매출액을 내고 있고 재무 상태로 봤을 때도 문제가 전혀 없는 예쁜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항상 눌림목을 잘 지켜보시면서 단타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필살기 종목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오늘 조금 트렌드에 맞기도 하고 섹터 선별 그리고 필살기 종목까지 잘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필살기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 진유정,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주목받은 이 두 종목 모두 탄력이 참 강했습니다. 먼저 삼성 SDS가 최대 주주가 된 엠로를 살펴봤고 현대차가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SPG도 만나봤는데요. 평소에는 이슈로 가져와 주신 종목들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엠로는 앞으로의 관심 더 둘만하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엠로에 대한 장중의 시세가 포착이 됐을 때 전문가님의 매수 시점과 매도 타점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50분까지만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엠로에 대한 공략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고 뜨는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오락관 수파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내일부터 장을 탄탄하게 막아가면서 내 계좌를 보호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잡지 못했던 이 두 가지 이슈였는데 이런 아쉬움을 싹 가게 할 종목을 또 공개할 시간입니다. 관심 섹터를 좀 만나봐야 하겠죠. 좀 전보다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 섹터 보고 올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AI 반도체입니다. AI면 AI고 반도체면 반도체지 AI 반도체는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AI 반도체가 뭔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 AI 다들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 이 AI 기술이 확대가 되면서 함께 변화하는 영역으로 대표되는 것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입니다. AI는 아시다시피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론한 결과를 도출을 해내죠. 근데 학습 데이터를 단시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세스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 프로세서가 AI 반도체다. 그리고 이 AI 반도체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그리고 초전력으로 실행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된 비메모리 반도체로 AI 핵심 두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를 꾸준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2023년에 시장을 지배했던 건 AI잖아요. 근데 AI 관련 주들 과거에 조금 대장주로 움직였던 뭐 솔트룩스 아니면 셀바스 AI 그런 친구들은 제가 말했다시피 너무나도 고가권에 위치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거는 조금 조정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이미 씨앗을 퍼뜨려 놨으니 이 AI에서 후발주자로 그리고 낙수 효과로 조금 갈 수 있는 테마군을 찾았을 때는 이 AI 반도체가 조금 적합하고요. 두 번째로 조금 살펴보면요. 이 AI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 자체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을 봤을 때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533억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발적인 전망 수치고요. 좀 글로 풀어드리면 일단 IT와 인공지능, 오토모티브 등의 신산업의 발달과 함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입니다. 컴퓨터, 통신, 소비자 가전, 산업 전장, 자동차 전장 등에 적용이 되면서 이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퀄컴, 인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이 기술 개발에 쏙쏙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AI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정말 뒤흔들었던 챗 GPT 이슈가 있었죠. 이 챗 GPT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I 서비스 수요에 대응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챗 GPT와 그림 생성 AI 등 이 AI 분야에 관심이 쏠리면서 AI 반도체의 중요성까지 부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I 가려면 이 반도체 무조건 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이 M&A 등을 통해서 AI 경쟁력을 꾸준히 키우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GPU 시장 2위인 AMD는 지난해 2월 50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 반도체 기업인 자일링스까지 인수를 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AI 반도체 스타트업 경쟁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은 자사의 AI 스피커 알렉사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반도체 인퍼런시아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잘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AI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테슬라는 독자적으로 설계한 AI 반도체를 자사의 자율주행 기능에 적용을 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K-클라우드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 기업이나 아니면은 세계 글로벌 기업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K-클라우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접목을 하고 향상된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올해 376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시작해서 25년까지 약 1,000억 원 투자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연구 개발에만 총 8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산 AI 반도체가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실증을 하고 성공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슈가 오늘 시장을 조금 뒤흔들었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15일 국가의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조금 보였어요. 수도권에 300조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리스터를 구축하는 등 총 15개 지역의 산단을 조성을 하고요.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550조 이상의 민간 투자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 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매출 1조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죠. 또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2조 대규모 기술 개발 사업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AI 반도체를 필수적으로 봐야 한다. 왜? AI가 너무 잘 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AI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대표 종목도 조금 꼼꼼히 보셔야 하고요. 필살기 종목도 제가 고르고 골라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밑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AI에 있어서 핵심인 이 AI 반도체가 두뇌 역할을 할 거다 봐주셨습니다. 오늘 관심 섹터로 골라와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피부로도 느끼고 있죠. 여기에 정부가 기름을 부었고 K-클라우드의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산업 분야인 만큼 이 속에서 수익을 놓치면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관심 섹터에 관해서 필살기 종목을 가져와 주시기도 했지만 장중에 새로운 종목이 또 포착이 되면은 신호를 주시니까요. 나도 이 섹터에서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 톡방 켜셔서요.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고 들어오시면요. 1초 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관심 섹터가 AI 반도체잖아요. 이 반도체 중에서도 AI를 이렇게 살펴봐 주셨는데 사실 오늘도 뉴스가 정부 모멘텀도 있지만 대기업과 관련된 뉴스들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대기업과 관련한 성장으로 모멘텀 가져가면 좋을지 아니면 정부의 힘을 뒷받침을 받아서 정책적인 관점으로 해서 좀 더 길게 봐도 좋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은 이 섹터를 어떤 관점 중에서 하나를 보시고 가져와 주셨는지.
솔직히 말하면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다다익선이에요. 정부 플러스 뭐 워팡, 대기업 다 좋아요. 다 맞아요, 좋기 맞아요. 때문에 다다익선이에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반도체, 제가 지난번에도 AI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이 AI 테마가 붙는 순간, AI가 합체된 순간 조금 달라지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조금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 새로운 눈으로 이 AI 반도체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표적인 종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 업체고요. AI 반도체의 핵심이죠. 이 핵심인 신경망 처리 장치 IP와 모든 반도체의 백본 역할을 하는 메모리 시스템 IP를 동시에 공급 가능한 글로벌 유일 회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좋아하는 거 있죠? 독보적인 기술, 원천 기술, 유일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글로벌 유일의 회사고요. 2017년에 설립해서 5년 만에 누적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건수 34건을 기록을 했고 기술성 평가에서 반도체 업체 최초로 AA 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IP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로열티가 발생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동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톡방에서 수익을 직접적으로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어 올리고 꺾이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들어 올리고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에 조금 위치를 했거든요. 어저께 시장이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적으로 크게 이탈 없이 자리를 조금 지켜가면서 돌리려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AI 반도체가 움직일 때 꼭 같이 유심히 보셔야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면요. 사실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뭐 썩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완전 잠식이었던 부분은 상장 전이고 그 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던 부분은 오케이. 하지만 지금 뭐 영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돈을 잘 벌고 있진 않아요, 냉정하게. 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는 너무나도 고공행진,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으로 조금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때 같이 꼬리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까지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대표 종목은 네페스라는 기업입니다. 네페스는 반도체 후공정과 이 IT 부품 소재 전문 업체예요. 2017년 업계 최초로 600mm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다양한 고속, 대용량 센서 데이터 온, 디바이스 고속 지능 분석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경량화된 AI 지원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 AI 플랫폼 성능 평가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기술력이 조금 있는 기업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네페스는 사실 대표라고 하기에는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날뛸 때 조금 부각을 받지 않았던 부분들은 있거든요. 차트적으로는 조금 매력은 없는 부분이지만 재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사실 조금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빚도 조금 있어 보이고 부채 비율이 지금 3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빚이 조금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이 네페스 기업의 어떤 기업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동안 너무나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AI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여기서 이렇게 하락세를 타다가 반드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충분하니 이런 기업들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항상 관중에 넣어두고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뒤에 제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말고 네페스 말고 필살기 종목을 준비해왔거든요. 궁금한 분들 계시다면 빨리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방송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 관련주 만나고 왔습니다. 최근 고점을 터치하고 살짝 내려왔지만 이미 전문가님은 수익을 챙기고 나오셨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보면서 함께 좀 유익 있게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두각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네페스라는 종목도 있었죠. 그만큼 시세가 몰린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두 종목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유일 로보틱스, 휴림 로봇처럼 상승세가 이미 어마어마했던 종목 가운데에서도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그것도 3거래일 만에 휴림로봇을 14% 챙겨주셨고요. 당일로는 또 한미글로벌을 14%, 또 유일로보틱스는 12%를 챙겨주셨죠.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시장의 테마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포착을 하시고 포착하는 거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세요, 언제 매도하세요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시면 이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심 섹터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이 대표주 말고 어떤 종목을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지 2개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집중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랑 좀 짝꿍처럼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설계와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첨단 공정 프로젝트를 활발히 수주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에 속하면서 주로 오토모티브, AI 등 고성장 산업의 칩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AI가 붙은 기업이다. 사실 이 기업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게 지금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눌렸다가 갔다가 계속 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최근에 이 AI 반도체가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정확히 1월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오픈 엣지랑 같이 조금 쌍둥이처럼 짝꿍처럼 올라가는 기업이다. 다만 오픈 엣지는 너무나도 고가권에 위치를 해서 조금 부담인 분들은 이 기업을 조금 보셔라. 보유자의 영역 이런 기업 말고 조금 올라가고 눌리는 기업들을 한번 보고 여기서 지금 차트적으로도 돌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흑자 기업입니다. 흑자 기업인데 사실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을 봤을 때는 조금 돈이 조금은 없어요. 자금력은 없는 기업이에요. 냉정하게. 하지만 오픈엣지가 갈 때 같이 갈 수 있고 그래도 적자 기업은 아니고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테마, 지금 장세에 맞는 조금 적절한 기업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살기 종목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사실 이 기업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기업인데요. 반도체 패키지,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이 본딩 와이어 하면 이 기업 딱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대만에서 무연 솔더 합금, 솔더블, 솔더 페이스트, 반도체 부품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내외 고객사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외주 기업 등을 합쳐서 국내외 140여 곳인데요. 사실 지금 차트 보시면 이때 2월에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고가권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다시 눌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과거 차트, 제가 지금 차트가 조금 짧은데 길게 눌려보시면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계속해서 조금 하락 추세를 보였던 기업이에요. 재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단기 순이익이 너무나도 감소를 한 부분이 있죠. 환율의 영향도 있었고 이 업황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었어요. 하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내고 있었고 지금 뭐 유보율로 봤을 때도 정말 튼튼하게 돈은 많은 기업입니다. 돈은 많은 기업이고 최근에 차트적으로도 거래 대금이 훅 들어왔다.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이 기업 뭔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수매도 타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할 건데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밑에 보이시는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대표주였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고가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이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갈 때 함께 갈 수 있는 이 단타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꾸준한 매출로 좀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지금 거래 대금이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탄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을 두 가지를 AI 반도체에서 가져와 주셨잖아요. 근데 이 종목 두 가지 좀 받아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 다 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차별점을 좀 줄 수 있다라면 어떤 점이 있을지,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사실 두 번째 종목을 좀 더 사심 있게 바라봐 주셨잖아요. 사심을 덜어내고 본다면 어떤 종목이 좀 더 차별이 있을까요? 사심을 덜어내고 본다면 네. 조금 빠르게 노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첫 번째 종목은 맞아요. 오.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였던 거 뭔지 아시나요? 최근에 걸까요? 금이 조금 트렌드였어요. 아,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금 관련주, 예를 들면 엘컴텍 같은 게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종목은요, 금 관련주기도 해요. 오. 물론 금으로 얘가 금의 시세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적은 없는데 관련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트렌드랑 조금 부합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재무제표 같은 것도 보시면은 너무나도 조금 탄탄하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에 있으니 유심히 보셔라. 이런 기업들은 저는 조금 알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심히 보셔라. 개인적인 사심이 담긴 종목이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도 차별점을 좀 더 본다면 1번 종목은 좀 더 빠르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차트상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는 만큼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좀 더 금과 간접적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알짜 종목이다라고 좀 더 사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져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